합격을 불합격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전략이 있는 학생들과 전략이 없는 학생들의 차이가 굉장히 나요. 이런 탑 스쿨들,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매년마다 떨어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달사람닷컴 성공한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하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미국 대학 입시와 관련된 시니어들, 그리고 또 시니어의 가족분들은 아마 요즘 이 시기가 가장 좀 불안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1, 2, 3월 요 때가 가장 또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들 원서를 이미 내놓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시기에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챙겨야 될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시니어 자녀를 가지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임스 서 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예, 오랜만에 봬요. 굉장히 기다렸는데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은 더 그런 마음이 더 강하실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은 더 하시겠죠. 네, 유난히 이번 해가 이 원서나 이런 게 워낙 네. 바빴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니어 분들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그런 시니어 분들하고 부모님은 요 방송 나갈 때쯤 되면은 진짜 이제 막 빠질 거예요. 아마 결과를 통보를 받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가요? 어떤 시기인가요? 원서 마감일은 이제 거의 끝나갔는데요. 아직 근데 원서가 오픈된 학교들은 있기는 있지만은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들은 원서 작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러면 주사위가 던져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만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도 또 이게 도대체 내가 여기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액션을 할 게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막 설치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도는 필수고요. 학생들이 이제 12학년이라도 되면은 생각하는 게 원서가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놀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예, 그쵸, 아니면은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초조해 하는 거죠. 아니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결과도 안 나오는데 저렇게 놀아도 되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뭐 여러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시니어들이 요 시기에 뭐 해야 되는 행동 아니면 해선 안 되는 행동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절대라는 그런 거는 없는데 네. 그래도 이런 거는 피하면 좋은 거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성적 관리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큰 건데 보통 12학년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게 파이널도 받고 원서도 넣었으니까 나는 이제 공부를 덜 해도 되겠다. 오, 합격이 내 됐다 하면은 세상에. 시니어라이터스라고 하거든요. 하나의 그런 병으로 말이군요. 그런 학생들이 주의를 해야 할 게 원서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도 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성적 관리나 이런 거를 네. 해줘야 되는데 점수를 계속 높게 받거나 그러니까 A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네네. 이제 학교 합격 통지서가 오고 나서도 학생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격을 불합격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네가 이런 학생인 줄 알아서 이렇게 뽑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와. 이 결과를 다르게 통보할 수가 있어요. 졸업식까지 마지막까지도 긴장을 완전히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으니까. 네, 그렇지만 보통 학생들이 학업에 이제 몰두할 때는 이제 A 플러스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래도 B 이상만 유지를 해주면 큰 B까지는 문제, 괜찮아요?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네. 학생이 한 번도 C나 F를 받은 적이 없는데 오. 갑자기 12학년 때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고삐를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뭔가 우리가 다른 것들, 뭐 성적 말고 뭐 또 신경 써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나요? 세 가지의 결과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그리고 deferred를 생각을 하시고 그 세 가지의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합격이 되면은 뭐 이제 학교 정하는 거고 불합격이 되면은 제도가 이제 어필이나 그런 reconsideration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꼭 이 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면은 더 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defer이 됐다. defer은 이제 웨이리스트 같은 건데 이 학생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자리가 더 남으면은 이 학생을 합격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웨이리스트예요. 그 웨이리스트 기간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혹시 이번 연도에 좀 어떤 트렌드의 변화랄까요? 대학의 어떤 뭐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또 트렌드가 있었을까요?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regular admission이 더 많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널리 하는 학생들이 더 유리하고 거기서 이제 더 많이 뽑게 되기 때문에 레귤러 때 더 치열해지거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UT가 7만 명 정도의 원서를 썼는데 이번엔 9만 명을 썼거든요. 거의 20%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경쟁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레귤러리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UT 그 주립대를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그죠? 자동 어드미션 있지 않습니까? 자동 애드미션 지금 5%고요. 아, 5%예요? 예, 이제 5%로 한 75%의 아이들을 뽑는데 그럼 나머지 25%를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 합격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어떻게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고 더 어려워질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뭐 작년에 7만인데 이제 뭐 9만까지 가고 뭐 주립대도 사실 이제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들어가는 성적이 좋고 뭐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난 충분히 난 들어가겠지. 무조건, 네. 예,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는 학생들과 전략이 없는 학생들의 차이가 굉장히 나요. 공부 잘하고 그런 거를 이제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또 수두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고 이제 다른 거를 더 해줘야 되죠. UT 같은 경우에는 9만 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예요? 거의 한 10,000명 정도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10% 정도밖에 네, 안 되는 합격률이군요. 아, 진짜 이제는 뭐 어디도 들어가기가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뭐 SAT나 ACT 이렇게 지도를 하셨으니까 뭐 그런 부분 말고 그렇다면은 공부만 잘해서 안 된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야 돼요? 지금 네. 벌써 11학년 아니면 12학년 되는 학생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원서 준비 그게 제일 초점이 되겠죠. 특히 이제 에세이의 방향성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네.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뜻깊은 뭔가를 했다든지 이런 성장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에세이를 신경을 제일 많이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 그러니까 recommendation level인데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한테 보통 받는데 네. 이 선생님 안에서 네. 성적이 잘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좋은 추천서를 주는 건 아니에요. 아 무조건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뭐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이거는 말해줄 수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이 학생의 방향성이나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어떤 사람인지, 예, 그런 거를 말해줄 수 있는 그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레코멘데이션을 받으셔야 돼요. 네, 지금 선생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선생님 이외에 다른 분한테 추천서를 받는다면 누구한테 받으면 좋을까요?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네. 버스한테서 받아도 되고 이제 아. 교회에서 뭐 리더십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다면 이제 목사님한테도 받아도 되고 그거를 꼭 선생님 학교 안에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는 건 이제 선입견이고요. 나에 대해서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픽하는 것도 중요해요. 선생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많죠. 예, 공부 잘하고 A를 받으니까 뭐 크게 뭐 선생님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생님한테 나중에 레코멘데이션을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나를 잘 알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둬야 돼요. 여기 선생님과의 어떤 릴레이션도 되게 중요하네요. 그 선생님이 하는 클럽 활동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조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만이 아니라 1년, 2년, 3년에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하이스쿨 10학년 학생들이나 뭐 부모님도 보고 계실 텐데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만약에 그 학생을 잘 안다면 얼마나 또 좋은 추천서가 나오겠어요. 특히 이제 동양 학생들은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거의 안 하거든요.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예, 그냥 공부만 하고 노트 쓰고 이제 시험 잘 보고 이렇게만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어프로치 할 거를 생각을 안 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 그게 근데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중요하네요.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좀, 이거 아이비리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보통 이제 3월 말에 아이비리그가 있고요. 하루 만에 모든 아이비리그가 통보서를 다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비리그의 어떤 합격률 정말 치열하던데 이번에 더 높아지진 않겠죠, 설마? 그러니까 매년마다 트렌드를 보면은 예. 이런 탑 스쿨들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매년마다 떨어져요. 더 어려워진다는 더 얘기예요? 어려워진다는 아니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약간 코비드 때 저조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코비드 때는 어차피 그 대학교를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그러네요. 되니까 그러면은 로꼬를 가겠다 오. 아니면 돈을 세이브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비리그의 진원 수가 약간 좀 줄어들었었는데 이제 다시 픽업돼서 이번에도 아마 엄청난 경쟁. 기록을 또 깨겠죠. 예를 들면 하버드는 작년에 어느 정도였죠? 합격률 혹시 기억하세요? 보통 합격률? 5%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5%. 하버드하고 MIT, 스탠퍼드가 이제 보통 합격률이 제일 낮아요. 물론 이제 바로 한 번에 합격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웨일리스트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저는 제일 좀 뭐랄까요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웨일리스트 되면은 이게 뭐 좋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지 참 고통스럽잖아요. 뭘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웨일리스트에서 합격으로 가는 거는 합격률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왜 웨일리스트를 쓰느냐 하면은 워낙 이제 좋은 학생들도 많고 네. 그리고 우리가 뽑은 학생들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자리가 남으니까 이제 그 인원수를 나중에 보충하기 위해서 웨일리스트에 그렇군요. 넣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학교로 합격된 학생들이 네. 다 온다 그러면은 웨일리스트에서 합격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합격된 학생들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웨일리스트에서 합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죠. 이제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통보를 받았으면은 네. 연락을 줘야 되고 자기의 의도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나는 아직도 이 학교가 나의 넘버원 초이스고 오.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그 원서가 끝나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거기에 뭐 넣을 수 있는 업적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추가로 이제 내도 되고 좀 어필하기 적극적이어야 돼요. 아. 근데 또 너무 적극적이어도 안 돼요. 밀당이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얼마만큼은 이제 내가 이 학교를 충분히 원한다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되고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이 학교가 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더 보여주는 거죠.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오늘 좀 많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다 불합격, 이건 정말 너무 슬픈 이야기라서 얘기하기가 참 민망한데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했던 학교가 다 불합격. 결국에는 본인이 좀 잘못 초이스해서 쓴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학생이 원서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예. 다 끝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원서가 하고도 계속 그거를 리프레시 하면서 봐야 돼요. 어떤 때는 학교가 자기가 보낸 원서나 원서 자료들이 닿지 않거나 그게 실종이 돼서 이제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이메일을 놓친다든지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거 미싱 했는데 우리가 어머나. 연락을 했는데 그게 없더라. 이런 예. 것도 있고 예.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그렇군요. 혹시나 또 이제 뭐 원서 중에 또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이걸 잘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라. 그리고 이런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에세이를 쓰는데 그 학교 스펠링이 틀리다든지 아이고. 아니면 다른 학교를 언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실수도 자주 하거든요. 여기에 보낼 에세이를 여기다 보냈다든지 그런 실수도 있기 때문에 토를 잘 하고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원서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네.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본인은 본인의 어떤 실력을 높이 평가한 거죠. 그래서 세이프라고 생각해서 막 썼는데 우두두두두두 떨어지면은 그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갈 데가 없다 이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해야 될 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 그게서 레인지로 보는데 저희는 항상 하는 게 safety, match, reach, longshot으로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이프티는 100% 들어가고 매치는 50% 이렇게 네. 해서 확률을 하는데 학생 자체나 아니면 부모님이 학생을 봤을 때의 시점하고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을 봤을 때의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를 한다든지 과소평가를 한다든지 하면은 자기의 value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 1등을 했고 SAT도 만점 나왔는데 와. 나는 충분히 다 좋은데 다 되겠지 해서 그렇죠. 좋은 데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간다든지 아이고. 아니면은 뭐 좀 낮은 대학교 아직 원서가 열려 있는 대학교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사례들이 몇 케이스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미리 검토하고 미리 누구한테 물어봐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거든요. 나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이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나 자신을 알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처럼 이렇게 또 전문가와 함께 또 상담하면서 자기의 어떤 위치나 지금 포지션 좀 아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3월달에 잘 안 됐어요. 4월달, 5월달에도 뭐 기회가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이제 원서 마감 날이 3월달, 4월달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이제 스프링 앰밋이라고 추가로 나중에 이제 가을 동안 원서를 받아서 봄 학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네. 다만 이제 좀 높은 랭킹이 높은 대학교들은 그런 네.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 사회 첫걸음이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그래서 시니어 분들 지금 굉장히 떨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긴장할 텐데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 결과를 앞두고 어떤 부모님들의 마음 자세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수험생들 대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조심해야 할 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그렇죠. 아니면 실망을 나타낸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한테 그게 감정적으로 쏟아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학생의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다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계속 그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부모님의 역할은 코치가 아니라 아무래도 정서적 안전지대 이런 게 돼주는 게 제일 좋아요.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어떻게 되든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해주면은 학생들도 좀 이제 편해질 수가 있죠. 그냥 노는 것 같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그런 시니어들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다. 네, 학생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은 얘는 아무 생각도 생각 없고 없어.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예. 제가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진짜 깊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계속 추구를 하고 예. 자기만의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좀 믿어주시고 이때는 그냥 서포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니어 분들 마음도 지금 저희가 좀 읽어드렸는데 주니어 분들은 지금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어떤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가요? 1년이 아니라 이제 한 학기가 남았거든요. 예?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11학년까지 한 그 성과로 원서를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네, 2석 달 남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영향을 가장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게 나의 학점인지, 그게 SAT나 ACT 점수인지, 아니면 내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 뭔가 상을 탄다든지 이런 업적을 이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부터 뭐 클럽을 조인한다든지 뭘 갑자기 뛰어들어서 한다, 그 시기는 이제 지났고요. 지금까지 해온 거를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네. SAT 뭐 12학년 돼서 봐도 되겠지 이렇게 네.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원서를 준비는 11학년이 끝나자마자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early decision, early action, rolling admission 이런 거의 어드밴티지를 다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여름방학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저는 12학년만 걱정을 했는데 11학년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굉장히 네. 중요한 시기네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점수가 좀 저조하다고 하면은 점수를 높여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런 거를 탈 수가 있는데 대회가 하나 남았다든지 그럼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요. 네, 11학년 우리 주니어 분들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 아마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이런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카운셀링을 받으려면 언제 받는 게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시기는 이제 목표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찍 하면 할수록 이제 더 도움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업적이나 이런 거를 하루 아침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일찍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든 학생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나 목표나 출발점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플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원장님 말씀대로 좀 일찍 가는 게 아무래도 또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카운셀링을 받고 안 받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이렇게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는 사실 원장님 얘기 듣고서 제일 좀 놀랐던 부분은 그 입시 원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 못해. 그냥 저희는 그냥 이름 쓰고 뭐 쓰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 네, 요즘 이제 흑백 요리사가 대세잖아요. 아, 네네. 네, 거기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떨어뜨리냐. 그러니까 좋은 점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뜨릴 이유를 찾는 오. 거거든요. 점수도 좋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여기 오게티 같은 뭐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더 철저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미국 입시 절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의 제임스 원장님 너무너무 저희한테 좋은 정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